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저자를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조용히 이제 천천히 발전을 해도 천천히 발전하고 싶고, 그런데 한꺼번에 크나큰 벼락이 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항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싶고 같이 공유하며 살고 싶지, 이 소음으로 인해서 딴 데 나가시는 분, 이주하시는 분들 있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고 싶은 거고, 그래도 와서 힐링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제주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의 제주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껏 살려난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잖아요, 지금. 엄마들은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학교가 없어지면 여기 와가지고 모교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자식을 안 가졌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내려와서 온평리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로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살아남았으면 좋고요. 이 예쁜 전경이 제주도 어느 한 곳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보목리 살면서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의 겨울에 따뜻한 거 좋고,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하나도 안 왔는데 저 소기포만 가도 눈이 와. 세계에서 최고 따뜻한 데가 여기 보목동이에요. 하지 말았으면 우리는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 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 할 수 있어. 여기 이것도 지어야 이거 이제 저기서 이제 하수도 물 내려오는 물을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여기로 받아가지고 저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수도 구멍으로 물이 안 내리거든. 이제 바닷가로 안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깨끗해서 좋고, 그리고 이거 다 자연 훼손 되어도 또 그 큰 길을 빤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 길을 빠서 이제 해안도로를 빠야 이제 손님들 이제 많이 이제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그렇게 아쉽지만은 할 수 없지요. 우리 6차 산업화 이렇게 제주도가 선정이 되면서 메밀 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하나의 뭐 귤 못지않는 그런 1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앞으로 딴 마을에서도 우리 케이스가 성공하면은, 가령 동쪽의 성산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메밀을 많이 심으니까 그쪽에서도 똑같은 우리 같은 걸 해가지고 메밀하면 이제 본평으로 가지 않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 가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민 소득이 늘고 우리 도민 수입이 증대하는 데 기여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나는 메밀은 제주도에서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원료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규모를 확대했으면, 지역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귤은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주요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주 목적인데 이렇게 폭락시 해버리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나이들을 다 키웠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뭐 30대 난 나이들도 대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안 돼버리니까 농사하는 나이들, 인류대학 나와도 농사 짓는 나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삼남매든 이제 저 형제든 신거 대학을 보낼 수가 있느냐. 대학은 이제 어른들이 말하기는 보낼 수가 없다. 돈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막치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 별다른 말은 할 거고, 하여튼 밀감시지만 새로 국회의원 나오는 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특히 제주도 분들 뭐 혼자 힘으로 국회의원들 되는 게 아니겠지만은 주로 제주도 분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으신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갖고 돌아온 문대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쉬운 둘입니다. 근데 정치를 시작한 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문대림, 서귀포 잘 아니? 서귀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니? 자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내가 서귀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겠다. 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서귀포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귀포 시내, 서귀포 지역 곳곳을 다녀보자, 그리고 들어보자. 그렇게 듣다 보면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정치적 목표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무작정 저랑 함께하는 두 젊은이와 함께 자전거 기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녔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365입니다. 365일을 다닌 건 아니고요.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렸던 거리, 그게 365km를 의미합니다. 확실히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자전거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조근조근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풍경보다 더 반가운 건 밥은 먹었느냐, 힘들진 않느냐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려고 내가 이 힘들고 무모한 도전에 나섰던 거였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인사말이었던 어떤 밥은 먹엉 다념수강, 그 마음, 그 정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전거 기행을 통해서 뭐랄까요? 제주는 진짜 1000개의 얼굴을 가진 곳이구나. 그동안 내가 좀 게을러서 그 얼굴들을 다 보지 못했구나. 또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게, 서귀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제주의 보석, 서귀포의 마을로 한번 가보게 말씀. 이 소리는 서귀포 위미해변의 자갈소리.
이 소리는 서귀포 대정마을 돌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소리는 제주의 오름과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랐고 한때 제주 도민체전 씨름대회 4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문대림 후보가 성산에서 대전까지 365km 길을 자전거로 다니며 시시때때로 냈던 소리입니다. 조근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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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근조근. 그리고 또한 이 소리는 서귀포 105개 마을 어느 한 곳 빠뜨리지 않기 위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듣기 위해 무엇보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꼼꼼히 챙겨 서귀포 미래를 위해 실천하기 위한 문대림 후보의 자세입니다. 조근조근 그의 자전거 기행이 시작됩니다. 참 아름답죠. 별천지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제주의 동쪽 마을 햇살이 처음으로 닿는 곳 오조리인데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풍경인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까지 받은 곳입니다. 오조리를 포함해 성산 일출봉, 서귀포층, 중문, 삼방산 등 핵심 지질 명소로 지정된 곳이 우리 서귀포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올레길, 사려니 숲길, 제주관광이 오늘을 열어준 걷기 열풍의 미래는 단언코 지질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잘 보존된 풍광만으로 국제기구나 중앙정부로부터 지키고 가꿔야 할 곳이라 인정받은 곳, 그런 곳이 서귀포에는 참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전거 여행 7일째 들렸던 하레리와 효돈천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저도 모르게 멈춰지는, 쳐다봐지는 그러한 기기묘한 풍경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산에서 바다로, 다시 중산간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이래서 외지 사람들이 제주를 찾는구나, 그 심정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사진과 제가 있는 사진과 제가 없는 사진,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단순히 제가 있고 없고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풍경과 이야기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풍광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좋은 풍광에 짜고 시고 맵고 달고 때론 쓰기도 한 입체적인 맛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바로 스토리텔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기행 이틀째 방문했던 신산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 특화 작물은 녹차입니다. 물론 녹차밭의 풍광도 좋지만 이 마을 분들은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초콜릿을 만드는 법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색에 맞게 다양화해서 녹차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귀포시와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 얻어지는 안정적 수익금으로 마을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서귀포 마을의 살 길이 이렇게도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러본 여러 마을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 시원지로 알려진 서홍 마을에서는 100년이 귤향기를 마을 테마로 삼아서 마을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전거 기행 8일째 만난 신효마을, 귤향과질은 떠나가던 청년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든 효자 상품으로 마을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진정한 창조경제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 기행 마지막 날 갔던 가파도 청보리 축제, 마을 주도로 시작해서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갖고 있는 자산이 적거나 없는 것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들렸던 마을 온평리입니다. 온평리는 탐나국 계곡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숱한 설화, 신화가 약 500개쯤 되는데요. 그 중에 110개가 성산리, 대정이 60여 개, 40여 개가 서귀포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온평리 같은 곳이 200군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3일째 만난 표선은 또 어떻습니까? 제주만의 전통,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를 가진 곳이 표선이었습니다. 가시리는 조선 왕실에 진상하는 말들을 길렀다는 목장지가 있던 곳입니다. 자전거 기행 6일째 들렸던 남원읍 의길이 역시 임진왜란 때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말 1300여 필을 헌납해 헌마공신으로 칭송받았다는 김만일의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신화적 혹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새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그래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 우리 서귀포시의 귀한 자원인 것입니다. 문화자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방동과 송산동은 제가 자전거 기행을 시작하고 8일째 되는 날 갔던 곳입니다. 여기가 문화예술의 마을이었습니다. 천재화가 이중섭이 한국전쟁 때 가족과 함께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 이전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를 완성한 곳도 우리 서귀포인데요. 추사체의 맥을 잇고 있는 소암체 창시자 소암 현중환 선생 또한 서귀포에서 바로 우리 서귀포에서 예술원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제주로 몰려들고 있는 젊고 재능 있는 문화의 주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상당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제주를 찾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조적 재능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는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순간들이 자전거 기행 여정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귀포시의 미래 가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서귀포의 신화, 역사, 문화자원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의 과거와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우리 손안에 실질적으로 쥐어지는 자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귀포에서 제가 씨름 선수라고 했는데 몸이 좀 곤마요. 사실은 어릴 때 구덕덩이 들어가지고 땀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서귀포에서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한때 대학나무로 불렸던 감귤입니다. 감귤 산업이 최근 어렵습니다. 감귤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도민이 서귀포 시민들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저 문대림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행 12일째 우리 리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국에서 메밀 생산량이 그 조그만 마을에서 메밀 생산량이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리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메밀의 주산지는 강원도 봉평이 아니라 제주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밀은 제주도에서 가공돼서 제주도에서 상품화돼서 제주에 의해서 팔려서 지역민들에게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봉평으로 가서 봉평 메밀로 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제주도에게 준 자원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그 자원을 제주도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주 경제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실히 이뤄낼 수 있게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는 명품 농수산물의 본고장 대정에서 마늘과 감자,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등 땅에서 올라오는 농산물과 제주 인근 바다에서 얻어지는 귀한 생명들, 가파도와 마라도의 돌미역, 자리돔, 고등어, 방어를 만났습니다. 이 모두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첨단화돼도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릴 귀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 자산들을 6차 산업, 즉 자연과 사람, 기술과 서비스가 맞물려 만들어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내겠다. 우린 이미 1차 산업 재료를 다행히도 너무나도 고품질로 갖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귀포시가 직면한 현실적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렴풋이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어려움들, 서귀포의 문제들이 자전거 기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록을 깨고 있는 관광객 수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제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 이곳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에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렸던 서귀포의 숱한 마을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주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제주의 오늘을 만들어준 1등 공신, 자연이 선물해준 생태자원과 비경들을 저렇게 훼손해도 됐나? 우리가 심할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1위, 녹지 공간 부족 1위. 이게 지금 우리 제주와 서귀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주의 때묻지 않는 자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지키고 보존해서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할 자연의 선물을 우리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재능 있고 젊은 이주민들이 찾아와서 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에서는 서로 배척하고 질시하고 반목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점이 바로 제가 일일이 다녔던 마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린 이미 갖고 있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자산들이 마을마다에 있습니다. 각 마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역사적, 물질적 자원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캐듯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미래 가치를 갖고 가야 할 때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떠난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공존의 모델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겠죠. 물론 알아서 제주를 찾아오는 이주민들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에겐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한 재능과 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이주민의 역사이자 다문화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신화, 혼인지 자체가 다문화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그분들과 손을 맞잡고 5,000년 만에 찾아온 이 용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는 하루에도 1000번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말입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제주하면 육지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바람과 돌, 여자, 그래서 삼다도.
농업이 주산지였던 과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삼다도란 말은 이국적이긴 하지만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만 그랬습니까? 제주는 역사적으로도 숱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0여 년 전 저 오름들을 피바다로 물들였던 사삼항쟁의 여파에서 자유로운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강정에서 그리고 제2공항 예정지에서 새로운 아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낳아 길렀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그리고 제주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주해온 이주민들과의 상생, 무엇보다도 제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켜나갈 때 제주와 서귀포시의 미래가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원로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토지는 척박하고 물질은 궁핍한 이 제주도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제주도민의 의지와 역량으로 풀어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통해서,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갈등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치유를 위한 대안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견될지 모르는 갈등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대안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익적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2공항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접근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한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해법들을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내고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귀포시를 보다 따뜻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진정 자존의 섬, 그리고 공존의 섬,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아는 생태의 섬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보물로서 만들어 나가고 갖고 나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 각오가 성산에서 대전까지 365km 페달을 밟으면서 제가 각오했던 정치고, 그 글을 담아낸 게 오늘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안에 두고도 몰라봤던, 혹은 알면서도 눈 한 번 질끈 감았던 서귀포만의 자산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어도 고맙습니다. 꿰어야 보물입니다. 미처 꿰어지지 않은 구슬들이 더 아름답게 잠시 빛날 수 후 있도록 몽생이 순서를 밴드 정하고 공연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여러분 소음이 지금 다루지 않고 보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저 문대림이 나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 구슬을 깨서 진정 가치 있는 서귀포, 가치 있는 제주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동생들, 가치 있는 서귀포를 자, 우리 만들어갈 동생들도 화이팅. 네.